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안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급감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카드가 안 됩니다. 그냥 계좌 이체나 현금이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미치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당신 통신요금의 몇 %의 할인 요금 감면이 아니라 매출 저하, 그다음에 극심한 손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진정성 있는 손해에 대해서 한번 위로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빨리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발표해야 되는 것이 KT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후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신뢰를 오히려 높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신뢰가 오히려 더 추락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최소 수십만, 최대 100만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의 보상 좀 성실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충분하게 하셔야 신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고될 수 있을 겁니다. 원인은 규명이 됐습니까? 아직 원인이 지금 규명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애로 상황을 다시 온 기회에 잘 듣고 그리고 상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상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 자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신뢰를 얻도록 전화 이복을 만드세요. 서로 물고 뜯던 적폐세력이 야합을 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야3당과 손잡고 개혁연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단식 2일차지만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치개혁 특위에서 본격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센 강추위가 몰아치는 이 겨울날 연로하신 손 대표님 건강에 해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미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밤부터 단식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자, 민주당과 한국당 이 두 당 사이의 예산안 합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어저께 나온 대충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일자리 예산이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되고 또 지역 SOC 사업으로 예산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거대 양당의 짬짬이 예산 과정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양당의 예산안 합의서를 보면요, 지금 야3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부속 합의에도 없었습니다. 네, 저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부속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큰 원칙을 동시에 처리하자라고 요구를 했지만 어제 결국 양당에 의해서 거부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내년 4월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 정기국회 안에 5개 정당이 큰 틀에서의 원칙을 합의해 놓지 않으면 정개특위에서 그것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네. 지금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3당이 주장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이게 당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그 명부를 전국으로 짜든 권역으로 짜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관철이 된다면 어떤 것도 관계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가지고 있다면 네. 이것을 보다 주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협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민주당은 이것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어떤 방식이든 이게 전체 의원 수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다. 정의당 안으로 하면은 의석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저희는 360석을 기본으로 하는 안을 제출해 놓기는 했지만요. 예. 이 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19대 국회에서 비례성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는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라고 끝까지 저항을 하셨고 결국은 비례대표 의석이 54석에서 47석으로 줄어드는 개학으로 끝났습니다. 예. 결국은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구 의석을 침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늘리는 결국 것밖에 비례 없다. 의석과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예. 지역구 의석을 포기하실 수 없다면 대신 세비나 국회의원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자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비를 줄여서 보존하면 된다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이번에 세비는 오히려 네.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두 당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그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야삼당을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밀실 야합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늘리는 두 당 간에 밥그릇 챙기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야3당에서 예산안과 연계해서 단식을 할 만큼 선거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 판문점 비준을 국민들의 80%는 지지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심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국회를 바로잡는 것은 1년 예산안을 다루는 것만큼이나 정치의 100년 대계를 세우는 일과 같은 것이다. 이 기회를 또 놓치게 된다면 두 번 다시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좀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떤 합의에 대한 진전을 이룰 때까지 단식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30년 만에 온 기회를 이대로 놓치게 된다면 국회는 국민들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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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버스킹 콘테스트. 저도 다양한 데서 해봤지만 이런 데는 처음이거든요. 이건 뉴스 채널에서 처음인데 새롭고 항상 매일매일 보던 핸드폰으로 보던 그런 장소에 와서 하니까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버스커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공연도 해보고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YTN 견학도 시켜주셨는데 정말 처음 이렇게 TV에서만 보던 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이런 곳에서 저도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솔직하게 젊은이들한테 막 이렇게 막 많이 보는 채널은 아니다 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좋은 것 같아요.